안녕하세요, 준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카운터 기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IO 파라미터는 항상 하듯이 설정해 주시면 되고, 변수부터 짤게요. 자, 변수는 입력 123은 M123, 출력 123은 M11, 12, 13, 그리고 카운터 123은 C1, C2, 13 이렇게 해서 C 디바이스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 디바이스는 보시면 타이머랑 마찬가지로 비트랑 워드 이 두 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카운터는 말 그대로 숫자를 세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숫자를 셀 때 숫자를 하나씩 뭐 올리고 싶을 때도 있고 숫자를 하나씩 내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올렸다 내렸다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 CTU, CTD, CTUD, CTU는 업, CTD는 다운, 그리고 CTUD는 업, 다운입니다. 그래서 먼저 CTU 카운터 업, PLC에서는 업 카운터라고 합니다. 얘는 먼저 입력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A 접점으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랑 마찬가지로 F10 누르셔서 응용 명령 창에 CTU 라고 치시면 밑에 분류해서 타이머 혹은 카운터라고 되어 있고 설명은 업 카운터라고 되어 있죠. 형식은 CTU 라고 쓰신 다음에 C랑 N, C는 C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만들어 놨던 1번 카운터 C1을 사용을 할 거고요. 다음으로 N 상수가 있죠. 얘는 뭐냐면 우리가 카운터를 몇 가지 살 거냐 하는 겁니다. 카운터를 갖다가 우리가 뭐 3까지만 셀 수도 있고 100까지 셀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뭐 처음에 일단 3까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카운터를 다 세고 나면 타이머랑 똑같아요. 이 카운터에 원하는 이 상수값과 같아졌을 때 C1의 비트가 1, 즉 ON이 됩니다. 타이머는 앞에서 그 시간과 같아졌을 때 해당 비트가 ON이 됐죠. 카운터도 마찬가지예요. 카운터도 이 넘버와 같은 카운터 값을 가질 때 해당 비트가 ON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란에 C1 카운터 1번의 입력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얘에 의해서 또 출력을 내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출력 1번을 또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입력을 얘한테 3번 넣었을 때 말 그대로 숫자 세는 거예요. 3번 넣었을 때 카운터 1번의 비트가 켜지면서 출력 1이 나가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그래서 현재 카운터 위에 있는 이 숫자 값이 0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위에 값이 0으로 되어 있고요. 입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한번 ON을 시키면 지금 카운터 값이 1로 올라갔죠. 그럼 입력 1번을 껐다가 다시 한번 더 키면 보시다시피 또 2로 올라간 게 보입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아직 카운터 1의 비트가 안 켜졌죠. 그럼 입력을 다시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면 이제 더 이상 카운터에 신호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카운터에 3번의 입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C1의 값은 3이 되고요. C1의 비트는 켜지면서 출력 1번을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입력을 몇 번 더 넣으면 카운터 값이 또 증가를 해요. 카운터 값은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냥 정확히 따지면 이 3이라는 값보다 더 커졌을 때, 크거나 같아졌을 때 해당 비트가 ON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눌러서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카운터의 값을 계속 증가시키려면 입력을 계속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신호를 여러 번 보내줘야 됩니다. 이제 다운 카운터를 보겠습니다. 다운 카운터는 말 그대로 카운터 값을 다운시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입력 2번으로 하고 카운터를 뭐 똑같이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응용 명령창에서 CTD라고 쓰시면 다운 카운터라고 뜹니다. 여기에는 뭐 C2번을 해서 뭐 3이라고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요 밑에 얘도 카운터 2번으로 바꿔주고 출력도 출력 2번으로 바꿔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자, CTD는 보시면 CTU랑 다르게 앞에서 CTU 카운터는 카운터의 값이 0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누르면 카운터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서 카운터의 비트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자, 근데 CTD는 달라요. CTD는 시작을 하자마자 카운터의 값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썼던 숫자죠. 자, 이 3의 숫자 값이 CTD에서 설정했던 이 카운터 값에 들어가게 되고, 이 카운터 값이 0이 되면 이 비트가 켜져요. 그래서 입력을 제가 눌러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번 눌렀을 때 카운터 값이 2로 줄어들었죠. 한 번 더 누르면 1로 줄어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지금 카운터 2번의 값이 0이 됨과 동시에 카운터의 비트가 이렇게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2번이 켜지는 거죠. 자, 그래서 CTU랑 CTD는 시작도 다르고 제 동작 자체도 달라요. CTU는 입력한 횟수의 값이 3 이상이 됐을 때 해당 카운터의 비트가 ON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CTD의 경우는 해당 카운터의 값이 일단 우리가 설정했던 상수값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의 값이 하나씩 줄어들다가 0이 되자마자 이 값이 0이 되자마자 해당 비트가 ON이 된다. 이런 동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때 CTD는 뭐 카운트다운을 여러 번 눌러도 더 이상 안 줄어들어요. 마이너스 값은 가지 않습니다. CTU랑 뭐 그런 차이도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동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업 카운터로 하나 썼고 다운 카운터로 하나 썼다. 그러면 내가 이미 업 카운터로 쓴 놈은 한 번도 못 씁니다. 자, 제가 입력 3으로 해가지고 CTD를 만들었다 칠게요. 우리 위에서 썼던 이 카운터 1번 있죠? 얘를 CTD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뭐 출력도 만약 다르게 했다 쳤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리고자 하면 자, 이렇게 에러 창이 뜹니다. 자, 뭐 PLC 쓰기를 할 수 없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검사창을 참조하라고 돼 있죠. 검사창은 뭐 자동으로 뜹니다. 뭐 여러분들이 설정한 거에 따라서 왼쪽에 뜰 때도 있고 뭐 오른쪽에 뜰 수도 있고 뭐 아래에 뜰 수도 있어요. 저는 아래쪽에 뜬 걸 보면 카운터 1번이 중복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해당 칸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스크롤해서 보면 이 중복 사용되었습니다가 두 개가 떠요. 그래서 해당 메시지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보셨을 때 이 선택창이 그 해당하는 오류가 있는 칸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CTU에도 카운터 1번을 썼고 CTD에도 카운터 1번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뜨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동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이 카운터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낮추는 것도 만들고 싶다. 뭐 3 이상 되면 동작을 시키는 건 뭐 똑같이 하겠는데 이 카운터를 갖다가 늘렸다가 뭐 다시 줄이는 것도 하고 싶다 하시면 그때 사용하는 게 CTUD입니다. 네, 업과 다운 둘 다 하는 카운터가 되겠죠. 자, 얘는 입력 3번으로 만들고요. F10 눌러서 CTUD라고 쳐주시면 여기 업다운 카운터라고 뜹니다. 얘 보면 이제 넣어야 되는 게 CUDN 이렇게 네 가지죠. 앞에 C는 뭐냐? 당연히 디바이스가 되겠고요. 가운데 있는 U랑 D는 언제 업을 할 거고 언제 다운을 할 거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N은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죠. 이 숫자 값에 이상이 됐을 때 뭐 해당 비트를 켜겠다. 기본적으로 CTU의 동작과 비슷한데 거기에 다운하는 함수만 추가가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카운터 3번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업 되는 거는 M5에 의해서 업을 시키고 다운 되는 건 M6에 의해서 다운을 시키겠습니다. 그 숫자는 똑같이 3으로 할게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3번에 의해서 출력 3을 내보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자, 그럼 이 CTUD는 내가 M5를 입력을 하면 이 카운터의 값이 증가되는 거고요. M6의 신호를 보내면 이 카운터의 값이 다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M5를 눌러보면 동작을 안 해요. 왜냐? 입력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 카운터한테 신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 켜놨다고 해도 M5를 지금 위에 값이 아까 1로 바뀌었었죠? 얘를 킨다 해도 얘한테 신호가 아예 안 가기 때문에 카운터 값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입력을 먼저 켜줍니다. 켜주고 나서 M5한테 또 업을 시켜보면 카운터 값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껐다가 M6을 켰다가 끄면은 또 0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M5를 여러 번 눌러볼게요. 2 됐고 3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카운터가 동작을 했다. 즉 원하는 상수값과 카운터의 값이 같아졌다 해서 카운터의 3번이 켜지는 걸 볼 수 있고 출력도 켜지게 되는 거죠. 자, M5를 몇 번 더 눌러보면 3 이상의 값일 때 카운터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눌러도 당연히 동작을 하고 일단 M6을 누르면 당연히 값이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래서 3보다 작은 값으로 만들면 카운터의 비트가 다시 꺼지고 출력도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는 또 CTU랑 CTD랑 다르게 입력을 제가 끄게 되면 카운터가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CTU, CTD, CTUD의 동작의 차이가 있다는 점 인지를 하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뭐 저는 이걸 솔직히 잘 사용을 안 해요. 무엇보다 사용 안 하는 이유가 CTU로 쓰고자 하니까 뭐 업만 되고 CTD는 뭐 다운만 되고 CTUD는 뭐 업다운 둘 다 되긴 하는데 조건이 일단 한정적이에요. 얘한테 신호를 보내는 순간만 이제 또 업다운이 되고 입력이 없으면은 또 카운터가 초기화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조건문을 써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카운터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increase, decrease라는 incdec 명령어를 활용을 해볼 겁니다. 물론 이것만 또 배우는 건 아니고 move, move 명령어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때 드디어 D 디바이스가 등장을 할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저는 잘 사용을 안 하지만 이거는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카운터를 활용을 해봤고요. 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